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이렇게 이 자리에 섰는데요. 이곳은 그냥 봐서는 잘 모르실 텐데 제 뒤로 어느 지점인지는 보이시죠? 한강대교, 그리고 강변북로, 그리고 남양역 방면, 그리고 서울역 방면 모두 보이시나요? 예, 이곳은 지금 아담한 도로와 도로 사이에 끼어 있는 공원입니다. 성촌공원이라는 곳인데요. 성촌공원 하면은 이곳은 한강으로 이어지는 공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제 업무지와 연결되는 중요 도로입니다. 이촌 2동 주민센터에서 설명회가 있어서 제가 또 발빠르게 다녀왔습니다. 어떤 내용들일까? 이제는 너무 많이 들어서 잠꼬대를 할 지경인데요. 용산의 국제 업무지구에 대한 설명회입니다만 제가 지난 오세훈 시장의 전폭적인 기자 설명회를 우리가 모니터로 좀 보아왔습니다. 현장에 간 것은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더 얼마나 디테일하게 발전을 해서 설명회를 할까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좀 더 세부적인 부분은 많지는 않으나 제가 여러분께 그 세부적인 부분이 조금 더 첨가된 것을 듣고 보고 오늘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우리 그 용산국제업무지구 언제부터 개발이었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제가 그 역사적인 부분이 길진 않지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2001년에 최초로 계획관리구역으로 실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지정되지 않았어요. 2001년. 그렇다면 10년 만인 2010년에 계획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답니다. 이제부터는 뭔가 지정이 되었다는 건 개발이 본격적으로 갈 수 있다는 뜻인데요. 무려 1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무산이 되었답니다. 사업 무산이요. 같이 했던 시행사가 부도를 내는 바람에 어떤 금전적인 부분으로 해서 많은 또 분쟁이 있었죠. 그러다가 다시 2022년에 이 기본 계획과 함께 계획 실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업무지에 대한 다시 계획이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지금 2024년이 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벌써 우리가 구역 지정을 위한 신청 준비를 하고 이렇게 설명회를 했다라는 것은 이제 구역 지정 드디어 되고 시작하는구나. 그리고 간략하게 앞으로의 계획들을 또 오늘 설명회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2025년이면은 전폭적인 착공과 함께 본격적으로 공사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2030년이면은 어느 정도 공사 진행들이 되면서 모두 발빠르게 계획한 대로 개발이 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는 이제 이런 계획들을 얘기해도 조금은 양치기 소년처럼 이렇게 말만 남발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또 하실 수 있는데요. 조금은 달랐어요. 왜냐면은 좀 더 본격적인 어떤 구체적인 안들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곧 한다라는 어떤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SH가 이제는 시행 주체로 바뀌었죠. 좀 다릅니다. 사기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코레일과 SH가 파트너가 되어서 이 사업을 국제 업무지구에 대한 사업을 실시하는데 설명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동안에 너무 많은 긴 시간을 끌어왔습니다. 이곳은 정말 알짜의 지역입니다. 라고요. 온 우리나라의 어떤 중심축에서 서울의 한 중심부에서 이 용산이라는 곳은 많은 물류가 움직이는 허브와 같은 중심지이기 때문에 교통, 물류, 문화 모든 것의 가장 중심지인 이 알짜 노른자이가 너무 오랫동안 사업을 실패하며 끌어왔다라는 거. 그래서 다시는 실패하고 싶지 않다라고 코레일이나 SH에서 요번에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더 이상 저희는 실패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말 본격적으로 가고 싶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인 모든 계획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에게는 설명회가 어떤 설명회였을까요? 내부에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1000%다 800%다 업무지구가 중심지구로 들어오면서 주변에 녹지화를 위해서 녹지 시설을 40%를 넣겠다 이런 것들은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주민들도 귀를 쫑긋하고 들었던 건데요. 한강로 일대와 원효로 일대와 또 관계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주요 택지라든가 아니면 대단지의 업무지가 들어올 때는 그에 따른 도로에 관계된 것들이 굉장히 크죠.
도로가 먼저 나야 주변의 어떤 시설들을 다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유동 인구의 수용이겠죠. 그 유동 인구는 바로 도보를 걷기도 하고요. 또 하나 차량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하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런 도로들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도로 확보를 위한 군데군데에 들어있는 입지들에 대한 어떤 사유지의 수용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인근 주민들에겐 가장 중요하죠. 어차피 코레일 안의 부지는 인근 주민의 부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인근의 사유지가 일부 수용돼야 되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그 입지들은 둥그런 단지처럼 드리워진 이 용산 업무지 입구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건물들과 대형 빌딩들, 그리고 아파트 단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한강로 강변북로 쪽으로 동부 이층동이 길게 드리워져 있고, 한쪽으로는 또 서빙고가 있고요. 그리고 동빙고가 있고, 그러면서 그 뒤로 한강로와 그리고 원효로가 둘러싸여 있는 곳이 바로 국제 업무지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대형 빌딩들로 아니면 아파트 단지들로 둘러싸인 이곳을 엄청난 유동인구 14만 이상이 들어오는 이곳에 통로를 만들어야 되지요. 이 통로 개설에 있어서의 통로 부분이 한 13군데, 13곳 정도가 사유지 수용되는 부분을 발표한 것이 제가 볼 땐 오늘의 알짜였던 것 같습니다. 13곳 중에 가장 주요한 곳은, 이곳은 사유지는 아닙니다. 제가 서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이곳도 또 하나 포함이 되는 곳인데요. 성촌공원은 한강로와 직결되는 출입로로서 이곳은 바로 도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보행 도로가 들어갈 곳인데요. 이곳이 바로 그린 코리더라고 해서, 그린 코리더는 용산에 있는 민족공원, 용산공원에서 게이웨이트로 업무지까지 이어지고, 이 업무지에서 방사형으로 총 한 3곳 정도가 그린 코리더로 입지가 이미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서부 이촌동, 그리고 맨 가운데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로 이 성촌공원, 그리고 뒤쪽으로 바로 원효로 전자상가 쪽으로 해서 이 보행도로가 설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중요한 부지들을 좀 보아야 하는데요. 사유지로 들어가는 편입되는 입지는 분명 이곳은 도로 확보를 위한 그런 입지이기 때문에 사유지로 해서 근생 상가 건물들을 좀 매입을 해야 되는, 수용돼야 되는 곳인데요. 일부 주민들은 조금은 반발들도 하시긴 합니다. 왜냐하면 사유지가 포함됐을 때 수용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금액 절충 때문에 어디나 재개발 사업지에는 그러한 또 분쟁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오늘도 조금은 설명회에서 소란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인근에 인접해 있는 주민들은 어떤 수용되는 부지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보상을 위한 어떤 전초전으로 좀 타협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받아내기 위한 이런 것들은 자연스러울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분주하긴 했습니다만, 저희는 그곳에 계신 주민들이 보시고 계신다면은 잘 협상하셔서 좋은 결과를 받기를 좀 기원 드리고요. 그렇지 않은 다른 외지에 계신 분들 중에 이 용산에 관한 또 개발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그러면, 그럼 우리는 어떤 곳을 한번 우리도 이곳에 발을 담가 보고 싶다, 내지는 투자를 해보고 싶다, 깃발을 꽂고 싶다 할 때는 어느 곳을 공략해 보면 좋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이 주변에 보면은 지금 용산 업무지구를 둘러싸고 말씀드린 것처럼 한강로 주변에 일부 어떤 그 단지들이 있죠. 그러니까 근생시설이라든가 이종 일반 주거지 시설들, 그리고 한강변 쪽에서는 동부 이촌동에 아파트촌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범 아파트나 증산 아파트 등, 그리고 원효로 쪽에는 또 원효로 3가, 4가, 2가 일대에 대한 또 주민들, 이종 일반 주거 시설들이 있죠. 이곳에 계신 주민들도 모두 많이 참석하셨는데요. 그 주민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질의 시간에 하시는 말씀이, 국제 업무지구가 들어올 때 주변 시설이 너무 난잡하지 않더냐.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개발을 빨리 할 수 있게 같이 도와달라. 우리에게 많은 좀 용적률 혜택도 주고 빨리빨리 다른 데보다 진행을 빨리 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이런 또 질의응답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건의사항이죠. 하지만 SH나 코레일에서는 그곳은 어떤 지금 엄밀히 말해 국제 업무지구에 들어가는 부지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사업만 합니다. 그렇지만 주변 주민들께서도 주민자치적으로 사업들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좀 별개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 맞습니다. 주변에 지금 말하고 있는 어떤 신속통합기획이라든가 모아타운이라든가 주민자치, 주민제안 뭐 이런 방식들이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곳은 국제 업무지구와 연계해서 하기보다는 각자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의 알짜는 바로 이것입니다. 앞으로 이 업무지구가 들어왔을 때 주변에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꼭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주민자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업무지에 그 커다란 빌딩 숲과 그 많은 유동 인구를 모두 수용하려면 도로 진입로는 꼭 있어야 한다. 보행도로든 아니면 차량도로든 이것은 꼭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용이 되어지는 일부 게이트들을 눈여겨보셔야 되는데요. 그 게이트 중에 가장 중요 게이트로 볼 수 있는 건 원효로 쪽을 한번 보십시오. 원효로 쪽에는 딱 한 곳만 게이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효로 쪽입니다. 원효로는 지금 성촌공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해서 쭉 막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게이트로 해서 나올 입지는 저 제 뒤로 보이는 오피스텔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빌딩들도 보이실 겁니다. 그 사이 길을 지금 통로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 한 사유지 근생 상가가 한 4층짜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되고 낡았는데요. 용산의 원효로 다목적 체육관이라고 해야죠. 원효로 다목적 체육관과 마주보고 있는 근생 시설 상가가 바로 요번에 매입해야 되는 수용지로 좀 편입이 되었더라고요. 굉장히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곳이 매입이 돼서 그곳에서 끊기겠느냐? 도로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죠. 바로 이것을 큰 원효로 대로와 연결을 하기 위한 통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연결 통로는 너무 혼잡하기 때문에 또 분산 효과를 위해 주변에 또 큰 도로들을 또 확보를 해야 됩니다. 분산을 위해서요. 그럴 때 바로 신창로 쪽으로 또 한번 도로가 확충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연속성이 있게 연결됐을 때 바로 제 뒤로 보이는 저 오피스텔들 보이시는데, 그 중에 하나 지금 용산 월드 메르디앙 오피스텔이 공사 중입니다. 2024년 6월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6억 원 이하인데요. 이것이 바로 중요한 입지인데, 노선형 상업시설에 대한 재개발 아십니까? 노선형 상업시설 재개발은요, 용적률을 1100%나 주는 재개발인데, 이곳은 어떤 의의냐? 용적률을 인센티브를 더 주는 대신에 업무지구에 대한 기반 시설들을 넣으라는 것입니다. 업무지구에 대한 기반 시설들은 오피스 상가 내지는 그에 따른 비즈니스 숙박, 관광 숙박 시설들을 넣어서 기반 시설로 너희들이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용적률을 1100%까지 주겠다. 그리고 그 부지는 도로도 확충을 해야 되는 8m 도로와 4m 도로를 다 사이에 확보하고 끼고 있기 때문에 이곳은 도로 확장도 같이 가야 하니까 용적률 높여서 개발도 하고 도로 확장도 같이 가야 한다라는 그런 입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업무지구 내부는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곳은 없어요. 그것은 코레일과 SH의 몫이고, 앞으로 입찰이 된다면 개인이 아닌 대기업들이 그것을 너도 나도 발다투어 롯데타워처럼 현대타워, 삼성타워들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주변의 개인들, 주변 시설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자치적으로 신속통합도 하고, 그리고 모아타운도 하고, 역세권 재개발도 하고 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도로 확보를 위한, 그리고 기반 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입지가
제1차로 연관되어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 입지를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도로 진입, 특히 보행도로보다는 차량 도로겠죠. 도로 진입로에 대한, 그리고 그 주변의 업무 시설로, 기반 시설로 들어가야 되는 그 입지, 그런 곳의 입지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노선형 상업시설은 꼭 대로변에 위치해 있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상업시설을 꼭 끼워 있어야 한다는 거. 거기에 따라서 주변의 노후도와 함께 3만 제곱미터 이하로 해서 1100%까지 올리는, 그래서 기반시설을 모두 넣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할 수 있는 것 많지 않다, 선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도로 확보 부분과 연결이 돼서 그 입지라고 한다면 최고의 입지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1순위로 국제업무지구가 들어설 때 동시에 좀 들어서야 하는 노성형 상업시설의 노후화된 건축물과 함께 상업지 인근의 기반 시설들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지구, 그리고 그에 따른 관광 숙박시설들, 이런 것들이 모두 포진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시설들이 들어갈 곳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강로 일대에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원효로 일대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에 나머지 일대에는 사실 할 만한 곳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주거 전용지입니다. 특히 강변북로 쪽으로는 동부이촌동과 함께 그냥 아파트 시설들이기 때문에 당장 이 업무의 기반 시설은 아닙니다. 기반 시설에 들어가는 거는 주거시설에 2종 일반이나 3종 일반 주거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업지 부지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기반시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먼저 확충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주거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신통이니 뭐하니 보다는 노선형 상업시설에 대한 개발이 먼저 앞서야 된다는 거, 이거 알고 계셨나요? 그냥 좀 더 낯선 개발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런 거대한 업무지가 들어올 때는 굉장히 중요한 개발이기 때문에 만약에 모르시겠거든 연락 주십시오. 그럼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런 부지가, 그런 요건이 충족되는 부지가 어떤 곳인지 살짝 먼저 예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가장 큰 키는 바로 이거였죠. 업무지가 들어올 때 꼭 들어와야 하는 도로 확보에서, 도로 확보 부지들의 주민들, 일반의 어떤 개인 시설들을 수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진입이 되었다는 것. 총 13곳이었습니다. 한강로와 함께 빙 둘러서 들어섰는데요. 그 중에 하나, 원효로 3가 쪽 진입로가 또 이렇게 유일하게 있는 곳, 제가 한번 뒷 배경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중요한 키, 이제는 국제업무지구 귀에 딱지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거 너무 잘 알고 있어서 SH와 코레일이 뭐라고 했다고요? 다시는 실패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면서 오늘 아주 비장한 설명회를 했다고 말씀드릴게요. 저희 스스로도 과거로 돌아가서 실패하고 싶지 않은 심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이 사업이 성공을 열망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